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투명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 정말 전례 없는 부서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요. 바로 디지털 자산 총괄과라는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부서 명칭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직관적인 단어가 정식으로 포함되고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신설된 것은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확실하게 걷기 위해서 전담 조직을 완벽하게 꾸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데요. 이번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코인 계좌를 단 한 번이라도 개설하고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대상에 포함되며 언론에서는 무려 1,300만 명이 이 과세 타깃에 들어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정부의 감시망 밖에 존재하는 사각지대의 자산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세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처음 세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시행 시점이 2023년, 25년, 그리고 27년까지 무려 3번이나 뒤로 연기된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적당히 유예되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는 국가 전산 시스템 구축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미 작년 말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초 나라장터의 코인 거래 정보를 모조리 수집하고 분석할 통합 전산 시스템 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공식 입찰 공고를 올렸습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남부천세 무서장을 이 부서의 정식 과장으로 임명했고 본청의 과세 업무를 통째로 이 전담 부서로 이관했습니다. 말로만 예고하던 단계를 넘어서 국가 예산과 고위 공무원 인사 발령이라는 구체적인 행정 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국내 5대 거래소와 직접 업무 협약을 맺고 실시간으로 체납자의 코인을 압류하고 조회할 수 있는 직통 전산망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구멍이 완전히 사라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부터 우리의 자산은 어떻게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걸까요? 세법상으로는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는 매월 받는 월급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오직 코인 거래로 벌어들인 순수익만 따로 떼어내서 정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계산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1년 동안 코인으로 벌어들인 총수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으로 빼주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지방세를 포함해 정확히 22%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며 여기에 22%를 곱한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처럼 나라에서 알아서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본인이 직접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진신고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개개인의 거래 데이터를 완벽하게 쥐고 있어야만 무신고자를 걸러낼 수 있으며 국세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간 전산망을 구축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존재합니다. 왜 정부는 이토록 꼼꼼하고 엄격하게 세금 장부를 만들려고 안달이 나 있는 걸까요? 해답은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 보고서에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현물 ETF 도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현물 ETF가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 계좌로 코인을 편하게 산다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 퇴직연금, 대형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같은 초대형 제도권 기관들이 마침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가가 누가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거래하는지 투명한 장부조차
확보하지 못한 불안정한 시장에 국민들의 세금과 노후 자금을 굴리는 초거대 기관들을 들여보낼 수는 없습니다. 즉, 국세청이 짓고 있는 촘촘한 세금 전산망은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허용하기 위해 시장을 규격화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자 거대한 돈을 받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입장료를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간혹 세금이 무서워서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조망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4개국은 이미 가상자산 정보교환 보고제도라는 국제 약속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가맹국들끼리 매년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상호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거래소를 이용한 외국인의 정보는 해당 국가로 넘어가고 반대로 우리 국민이 해외 유명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내역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세청 전산망으로 전송됩니다. 특히나 첫 번째 정보 교환이 개시되는 시점은 27년인데 이때 국세청이 넘겨받아 분석하게 되는 자료가 바로 내년인 2026년 오랫동안 발생한 거래 내역 전체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움직이고 있는 자산의 이동 경로가 글로벌 정보 교환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세청의 파격적인 움직임과 정부의 현물 ETF 지원 계획은 암호화폐라는 자산군이 완전히 제도권의 정식 일원으로 인정받았음을 공표하는 역사적인 이정표입니다. 당장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뼈아프고 아쉽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의 판을 키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호재는 없습니다. 제도화된 시장, 투명하게 관리되는 시장에만 글로벌 대기업들과 금융 공룡들의 진정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금 이슈로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기관 자금의 유입 통로를 선제적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의 규칙이 바로 서고 대변혁이 일어나는 과도기야말로 진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가장 매력적인 자산을 선점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 정부의 세부 세제 규칙과 법안 통과 과정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거대한 시장의 흐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